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10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원 복성입니다. 제이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 재밌는 사연을 찾아서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101회 시작해볼게요. 넹. 저희가 100회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네, 방금 이 녹음 시작하기 직전에 논의하고 바로 지금 제이님이 또 까먹은 표정으로 제가 뭔가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얘기지? 약간 아니 그건 아니었어. 잘 얘기한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이번엔 썸네일이 특이하죠? 독특한 썸네일을 쓰고 있죠? 네, 아주 귀엽죠? 바로 초등우주님이 그려주신 지막스 1호 팬아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팬아트. 첫 팬아트. 번째 팬아트를 받았어요. 사실 이거를 한참 전에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일부러 100회 특집 때 썸네일로 쓰고 싶어가지고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때 그 녹음해서 얘기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지금 밝힙니다.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제이님은 딱 제이님처럼 예쁘게 그려주셨고 저는 과일 형태로 그려주셔가지고 예쁘게가 뭐야. 근데 귀엽게. 아이패드 같은 걸로 그리신 걸까요? 그렇겠죠. 요새는 학생들이 다 거의 1인 1 태블릿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난 좀 인상 깊었던 게 마이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 맞아.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사진을 보고 또 그리신 건 또 아닌 게 저희가 쓰는 마이크랑 또 좀 달라요. 다르게 그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팟캐스트 마이크 같은 거 검색해 본 게 아닐까요? 그럴까요? 아무튼 그렇겠죠. 저 어렸을 때는 마이크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었는데 아유, 우리 어릴 때랑 지금 이 초등우주님 세대랑은 진짜 다르겠죠. 그럼요. 거의 진짜 한 세대 차이가 나는데 거의. 그치. 지금 우리 친구 중에 진짜 빨리 간 친구는 초등우주님이랑 동갑의 자녀가 있죠. 그럼요. 복숭아님 친구는 없지 않아요? 저랑 친한 친구는 아닌데 고등학교 동기 중에 여자인데 시집을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지금 애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렇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셨군요. 초등학교 4, 5학년? 그럼 진짜 일찍 가네. 거의 뭐. 순간 시집을 갔다니 뭔가 너무 예스러운 표현이다. 그랬나? 결혼을 해서. 네. 아니, 제 친구 저희 이제 작년에 놀러 왔었던 제 베프 있잖아요. 그 친구네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렇지. 제 주변에서 가장 빠른 케이스인데 마침 그 친구는 워낙 친하기도 하고. 근데 그쵸. 그 첫째가 초3이니까 딱 진짜 초등우주님 딸뻘이야. 갑자기 너무 충격적이네요. 아줌마 아저씨의 팟캐스트 재밌게 들어줘서 고맙고요. 그러니까 그러게 그 초등우주님 어머님이 뭐 저희랑 친구 그러니까 위아래 그러니까 언니일 가능성이 좀 높겠지만 그렇죠. 아닐 수도 있고 저희랑 거의 같은 세대죠. 그렇죠. 밀레니얼이시겠지. 동년배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친하게 지내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지난 회에 이어서 Q&A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 Q&A는 주제가 뭔가요? 이번 회차에는 보내주신 질문들 중에 미국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보내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네네. 그거에 대한 거랑 그리고 전혀 지막스랑 관련 없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진짜 랜덤 질문. 순수하게 궁금하신 걸 물어보신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 네네. 좋습니다. 그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초등우주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네. 미국에 사실 때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인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단점? 부모님이 가까이 없는 거. 그치. 그 정서적으로는 사실 그게 가장 크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경조사 못 갈 때, 네. 장례식, 결혼식 못 갈 때가 제일 아쉽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친구들 결혼식에 거의 못 갔고, 네. 몇 명만 갔고, 네. 그리고 심지어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오랫동안 나와 살고 연락이 뜸해지다 보니까 결혼을 어느새 한 친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복숭아님은 저보다 이제 미국에 더 일찍 나왔고 또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늦죠. 조금 더 늦게 결혼하니까 그렇게 못 간 경우가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빠진 정말 중요한 결혼식이 몇 안 돼요, 사실. 그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런 경조사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크게 없고, 네. 근데 그냥 그러게, 별로 생각보다 그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제가 또 뭔가 결혼식에 대해서 그냥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편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또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그냥 진짜 제가 가야 될 중요한 결혼식들은 제가 미국 나오기 전에 많이 가가지고 네, 정말 못 갔던 결혼식이 정말 중요한 결혼식 한 2명 정도 못 갔는데 결정적으로 그 둘은 어차피 코비드 때 해가지고 그렇지 코로나 때였으니까 네, 한 명은 정말 극초반에 해가지고 맞아요. 아예 그냥 진짜 가족 친지도 추리고 추려서 양가 합쳐서 30명인가? 아 진짜 추렸다. 50명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해서 어차피 못 갔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다 못 갔고 제가 유일하게 너무 아쉬운 결혼식 못 가서 너무 아쉬운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친구 결혼식에 엄마가 갔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틀어놓고 맞아요. 그때 제가 막 이렇게 유튜브 이제 TV 배경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에 맞아요. 막 원피스 입고 하객룩처럼 원피스 입고 그 옆에서 이렇게 막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동영상도 찍어드렸을걸요. 맞아요. 축하 영상 보내라고. 그죠. 영상 찍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약간 울컥해가지고 막 잘 살아라 막 그랬던 기억이 네, 있죠. 저는 그래서 그 한국을 떠나오고 연락 거의 못하고 지내던 친구들이 결혼한다고 이렇게 청첩장 모바일로라도 보내주면서 네. 연락해주면 전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고맙죠. 맞아. 잊지 않아줘가지고. 맞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렇게 제가 떠나온 인연들을 제가 챙기지 못하는 게 늘 너무 아쉬웠다가 네. 이제는 그것도 좀 지나서 이제 제가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인연들을 잘 챙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맞아요. 사람이 멀어지는 거를 뭐 너무 아쉬워하다 보니까 좀 별로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또 지금 내 곁에 있는 걸 놓치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인연이라는 게 오고 간다는 게 진짜 불교에서 하는 게 그냥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가 진짜 불교 용어예요? 몰라요. 아무튼 뭐 양아치네. 아니야?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왜 보통 그거 되게 막 쟤 되게 약간 바람둥이 같은 남자야 이렇게 표현할 때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썼던 말인 것 같은데 불교 용어라고 하길래 얼마나 와전되어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아니야라고. 맞을 것 같은데. 빨리 한번 찾아볼래요? 아니 근데 뭐 이를테면 이제 공수래 공수거를 말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한 말이라면 나도 찾아?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 맞네. 아니 일하는 그 맞네. 유튜브요. 근데 영상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어디 불교에 나오는 말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불교 약간 기조가 이런 식이니까. 네, 불교가 맞나 봐요. 불교에 그게 맞나 봐요. 네, 맞다고 치고 넘어가죠. 불가에서 회자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삶의 방식이 중요한 것 같다. 그게 오히려 현재에 더 충실하게 그럼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옛날 친구들에게 연락 오면 고맙고 반갑고 그리고 맨날 요즘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만나면 너무 좋고. 지금 화난 거 아니죠? 말이야. 목소리가 다소 격앙되어 있는데요. 님 당황해가지고. 아니 확실하지 않은 건데 갑자기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제이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닌가 싶어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확 뜨거워졌어요. 그랬어요? 저는 진짜로 놀라가지고 내가 모르는 정보니까 진짜 이렇게 물어본 거였어요. 내가 뭐 이렇게 왜요? 그렇게 안 들리는데 맞아? 이런 거였는데. 뭐 어쨌든 그 어투가 뭐든 간에 제 뜻은 그거였다고요. 이게 진실된 정보이니? 이렇게. 팩트니? 맞았던 걸로. 오케이. 빠르게 정정보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했던 얘기로 이제 돌아가자면 정서적으로는 좀 그렇고 친구들 자주 못 보는 것도 사실 되게 속상하죠. 속상한데 또 한편으로는 북수아님 말대로 친구들은 참 그 예전 오래된 인연과 지금 새로운 인연이 계속 이렇게 또 그냥 돌고 도는 느낌으로 좀 마음 속에서도 약간 이렇게 좀 정리가 된달까? 그런 게 있는데 부모님은 아무래도 한번 가면은 갈 때마다 나이 든 게 너무 보이고 막 이제 그냥 뭐 건강검진 한번 하고 오실 때마다 뭐 이번에 이런 게 나왔다 뭐 이런 좀 걱정되는 그런 전원을 들으면 또 가슴이 막 철렁하고 좀 그렇죠. 얼마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장례식에 못 가고 49제만 다녀왔는데 좀
좀 참 죄스럽더라고요. 저는 장례식에 못 간 게. 아유 49제라도 갈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그쵸. 그또 운이 따라줬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렇죠. 시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시기가 맞아서 여기 갔다 올 수 있게 됐는데. 네. 아무튼 그게 정서적으로는 제일 아쉽고 미국 살면서 가장 다른 큰 단점은 네.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는 거. 약간 마이너리티까지는 아니지만 동양인은 워낙 많으니까. 네. 어쨌든 사회 주류인 흑인 백인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런 알게 모르게 자주 느끼는 소외감 같은 게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외국인 취급 받을 때도 있고 물론 외국인 맞지만 뭐 좀 약간 기분 나쁠 때도 많고. 그럼요. 그리고 은근히 인종차별 할 때도 많고. 이 흑인 백인 뭐 다 안 따지고 동양인을 약간 그냥 좀 애초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약간 말도 잘 안 섞고. 회사에 있나요? 회사에는 없죠. 저희 연구소는 워낙 인종적으로 다양한 곳이라서 그런 게 네. 전혀 없지만 뭐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고치러 갔는데 뭐 분명 나랑 비슷한 손님인데 백인이나 흑인 손님 오면 왔어 이러면서 근데 얘기 자세히 들어보면 원래 아는 사이도 아니야. 근데 그냥 막 엄청 친절하게 해주고 네. 저희한테 완전 그냥 사무적으로 하고 그런 게 많아서 맞아요. 그게 좀 가끔가다 기분 나쁠 때가 있죠. 맞아. 저는 아주 더 생활 밀접형 단점을 생각했는데. 뭔데? 그냥 이제 진짜 한국이 아닌 것 그 자체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너무나 손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흔치 않은 것. 맞아. 쉽지 않은 것. 이를테면 이제 올리브영. 지금 한국 간 친구가 올리브영의 향기를 맡아라 이러면서 사진을 보냈어. 그래서 막 올리브영 가면 화장품이 많으니까 진짜 그 향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진에서 막 향기가 느껴져. 아씨. 근데 이제 진짜 좋아져가지고 살기가 좋아진 게 미국에도 올리브영 USA가 있어가지고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 그래서 여기도 막 60불 이상만 사면 무료 배송이 되고 배송도 꽤 빨리 와요. 근데 올리브영은 온라인 쇼핑 그 맛은 아니잖아. 근데 그 맛이 아니지. 가서 이렇게 막 쓸데없이 막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해보고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올리브영에는 그 테스팅이 꿀이거든요. 가가지고 하나씩 다 찍어 발라보고. 근데 이제 그 또 세포라 같은 거는 그 맛이 아니거든. 세포라는 또 아니지. 세포라는 아니지. 완전 올리브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그리고 저는 생각나는 게 한국에 뭐가 유행을 해. 예를 들어 허니버터칩 같은 게 유행을 해. 그러면 한국에서 유행 우와 하고 한국 유행이 식을 때쯤에 미국으로 수입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그때서야 이게 그렇게 유명했던 허니버터칩이야 이러면서 하나 먹어보고. 허니버터칩 나왔을 때 미국에 계셨나요? 미국에 있었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한동안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게. 그때 친구 저보다 형이셨는데 형의 그 결혼을 하셔가지고 맞아 형수님이 이제 한국에서 온 거예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허니버터칩을 한 10봉지 정도 들고 왔어요. 진짜? 작은 봉지 있잖아. 작은 봉지 10봉지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줘가지고 저 거기서 이제 저 혼자 또 그걸 온전히 다 먹지 못하고 나눠주고 누구랑 이제 반반 나눠 먹었어요. 그러게. 근데 허버칩은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그분이 진짜 감자칩 나눠주시면서 되게 생생내셨어. 근데 그럴 수 있어. 저는 그래도 지금 10개를 구해왔다고 이래서 좀 놀랐어요. 아무리 작은 봉지여도. 저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대학원에 있을 때여가지고 친구를 만났어요. 학교 앞에서. 근데 이제 친구는 회사 다니고 있었고 근데 친구랑 어제 뭐 저녁에 평일 저녁인가 어찌 만나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이제 술 한잔 마시려고 만났는데 친구가 진짜 가방에서 야 김재 이러면서 내가 뭘 가져왔는지 너 진짜 감동받을 거다 막 이러는 거야. 뭔데 막 이랬더니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허버칩을 딱 꺼내는 거야. 감동. 못 구했거든 나는. 그치.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뭐 편의점 몇 바퀴 돌고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한번 먹어봐서 너 갖다 주려고 챙겼지 막 이러는 거야. 진짜 감동이었지. 그러게. 그렇게 귀했답니다. 한국에서는 진짜 뭐가 하나 유행하면은 뭐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때 또 무슨 포켓몬 뭐 시기가 유행해가지고 사람들 막 포켓몬 빵 편의점 맞아. 막 엄청 돌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거 최근이었죠. 비교적 최근이었는데 한 1,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포켓몬 빵이 왜 원래 우리 어릴 때 먹던 건데 띠부띠부실이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진짜 열심히 먹었었는데 놀랍게 재유행을 해가지고 그게 띠부띠부실이 제이님은 그런 거 안 모으셨다니까. 포켓몬에 대한 향수 자체가 거의 없으신데 맞아요. 띠부띠부실이 진짜 없는 애가 없었어요. 나만 없었네? 안 모으는 애가 없었어. 나만 안 모으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저도 엄청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래요? 151마리 중에 한 100마리는 모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모으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 당시 용돈이 어딨어. 500원짜리 빵 사가지고 그치. 일주일에 한 서너 개 사 먹을 수 있으면 많이 사 먹는 거지. 아니 그게 나왔던 게 몇 학년 때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띠부띠부씨 한참 모으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모았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또 돈이 없어서 못 모았잖아요. 아, 그치. 다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 1,500원짜리 하는 빵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다 쓸어가는 거야.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처음에 유행했을 때 한 진짜 막 이렇게 만약에 막 유행 타기 전에 편의점에 갔는데 그게 막 이렇게 진열돼 있다. 그럼 저도 한 5개 집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나씩 까보고. 저는 포켓몬 하면 저는 포켓몬을 진짜 게임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애니메이션도 보고. 신나서 지금 막 말도 많아지고. 게임을 진짜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 포켓몬 진짜 그때는 어떻게 했나 싶은데 포켓몬을 옐로 버전이 옐로? 포켓몬이 진짜 가장 첫 버전이 뭐 레드 그린 블루고 그다음에 약간 1.5 느낌으로 나온 게 옐로 버전이에요. 옐로 버전 이제 피카츄가 주인공이야. 아 그렇군요. 피카츄가 주인공이 아니었던 포켓몬이 있어요? 그 전에는 피카츄가 그냥 쩔이었어요. 놀랍네. 근데 그 레드 그린 블루가 나오고 피카츄가 그냥 지나가다 만나는 몬스터 중 하나였는데 그게 애니메이션에서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피카츄를 주인공으로 약간 리폼을 해서 나온 게 옐로 버전이에요. 그 옐로 버전을 제가 진짜 한 엄청나게 해가지고 컴퓨터 게임이에요? 그때 게임보이 1세대 있잖아요. 그 벽돌같이 생긴 거. 그걸로 엄청 했어요. 신기하다. 근데 그거를 제가 진짜 지금 생각 광기인 게 일본어 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했어. 다 하고 그 일본어로 막 뭐라 가타카나 히라가나 막 적혀 있잖아요. 하나도 못 읽는데 이거는 주벳이란 뜻이고 이건 포션이란 뜻이고 이거는 포켓볼이고 다 거의 약간 그 상형 문자처럼 상형 문자처럼 알았어. 오, 광기네 진짜. 진짜 광기였어. 진성 겜돌이었네요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포켓몬이어가지고 포켓몬에 대한 향수는 좀 제가 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포켓몬빵의 그 유행은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게 아쉬웠어. 아 진짜. 나도 포켓몬빵 좀 사보고 싶은데. 이렇게 짠하냐. 한국 좀 보내줄 걸. 아니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몰랐지. 한국 가서도 못 샀을 걸. 근데 사람들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막 편의점 오픈런 해가지고 돌고 편의점 그 이제 오픈런이 아니라 차가 들어오는 시간. 편의점 차 들어오는 시간 차 그러니까. 트래킹 해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랬잖아. 맞아.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 진짜. 한국 가면은 복사님도 그렇게 했으면 됐죠 뭐. 근데 저는 몰라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봐가지고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하다 느꼈는데. 왜 그런데 오히려 다 같이 그렇게 하면 일종의 좀 휩쓸려가지고 민망하지도 않고 그냥 재밌게 할 수 있죠 그런 거. 저는 뭐 그거에 대한 뭐랄까 제 추억이 없구나. 추억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왜 저걸 저렇게 열심히 하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런 추억이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도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수집품 막 열광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쵸. 오만 걸 다 모으지. 미국은 포켓몬 띠부띠부씨 아니라 포켓몬 트레이딩 카드? 그게 진짜 엄청난 수집품이잖아. 그래가지고 그쵸. 그거를 진짜 그걸 감정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는 거 알아요? 그래 포켓몬 카드를 내가 이제 만약에 레어한 카드가 있어. 희귀한 카드가 있어. 그럼 그거를 잘 포장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보내. 그럼 그 회사에서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밀봉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밀봉을 딱 해가지고 얘는 무슨 급이다, A급이다, S급이다 상태가. 진짜? 그거를 매겨서 봐. 그럼 그 상태로 거래가 돼. 얘는 A급 리자몽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같은 몬스터도 막 여러 번 발매가 됐을 거 아니에요? 몇 년도에 발매된 거, 몇 년도에 발매된 거. 가격이 다 달라요. 약간 와인처럼? 너무 신기하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 일종의 재테크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갖고 있는 거야? 약간 둘 다 아닐까요? 근데 그건 진짜 그냥 원래는 그걸로 카드 게임을 하라고 만든 건데 그걸로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실제로. 근데 그거보다는 수집품의 의미가 더 커졌죠 이제는. 그걸로 카드 게임을 한다는 거는 진짜 그 카드에 있는 뭐 몬스터들의 뭐 그걸로 이제 싸움을 하듯이 이렇게 게임을 한다는 거죠. 보면 적혀 있어요. 뭐 무슨 이제 뭐 누구 몸통 박치기 뭘 어떻게 한다. 그럼 이제 중간에 막 에너지 카드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쇼츠 돌리다 나온 거는 어떤 사람이 이제 개봉 안 된 카드팩을 하나 사요. 이 카드팩이 뭐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카드팩이야. 카드팩 자체가 한 10장 들어있는 팩 하나가 뭐 한 200불이야. 그럼 얘를 깔까 말까 이러면서 하는 거야. 까서 안 좋은 카드가 나오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까서 대박이 나면은 약간 로또 같은 거네. 로또지.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까가지고 그 총 까가지고 뭐 금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뭐 이런 거 보여주는 유튜브도 있고 그래요. 와 정말 신기하다. 신기한 세상이죠. 신기한 세상이다. 재밌네요. 인터레스팅하네. 미국 애들은 그런 수집품이 진짜 많아가지고 제가 어제 본 거는 어떤 사람이 이제 중고품 가격 감정하는 그런 예를 들어 진품 명품 같은 그런 데 나온 건데 진짜 그 핫윌즈 자동차 있잖아요. 네?
그 미니카 요만 그 한 5cm 하는 그 미니카 네. 핫윌즈가 약간 미국의 모든 남자들이 어릴 때 갖고 싶어했던 장난감이에요. 그런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서 약간 되게 후져 보이는 차를 갖고 와가지고 이게 얼마일 것 같냐 이러는 거예요. 그 2억이래. 근데 그게 막 뭐 언제 나온 제품인데 그때 공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몇 대 안 만들었다. 근데 되게 거의 오리지널급이야. 핫윌즈 첫 유행했을 때 나온 뭐 그때쯤 만들어진 거야. 근데 보기엔 진짜 볼품 없거든요. 해봤자 한 5cm 하는 미니 장난감이고. 근데 그거를 2억에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재밌는 게 생각나는데 미국에 재밌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 거 중에 이제 막 그 자기 이제 애틱에 있는 그 다락에 있는 막 할머니 혹은 증조 할머니의 막 골동품 같은 거 이제 갖다가 팔고 이런 거 감정하고 이런 프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누가 진짜 막 먼지가 막 켜켜이 쌓인 그런 오래된 박스 안에 되게 오래된 그 옛날 기차놀이 세트가 있는 거야. 미국에 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이렇게 기차 이렇게 레일 깔아가지고 전기 연결해서 기차 뿅뿅뿅뿅 지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오래된 기차 모형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감정을 하니까 막 그 몇 년도에 생산된 몇 대 안 되는 많이 생산이 안 됐었던 모델이고 막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가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막 진짜 수집가들이 있으니까 또 막 철도는 덕후들이 또 세잖아. 철도 그쵸. 덕후는 뭐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막 많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완전 넣어놨다 이렇게 막 대박 난 거지.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 참 그거 보면 왜 수집하나 싶은데 또 수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격이 붙고 그쵸.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 그런 레어템 중에 하나로 옛날에 그 레고를 운반하던 배가 뭐 침몰을 했나 뭐 저기가 됐나 좌초가 됐나 해가지고 그 컨테이너 하나가 통째로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막 몇십만 개의 레고 조각이 바다로 유실이 된 거야.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특정 해변에 계속 밀려오고 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유실됐던 레고 조각 중에 뭐 까만 문어 모양인가? 맞아. 그런 조각이 있는데 그런 레고 이제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이 지금까지도 정말 몇 개 안 만든 부품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 아직도 그 해안가를 모래를 이렇게 뒤지면서 이렇게 약간 이제 보물찾기 하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걸 재밌죠? 재밌네. 신기해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내가 생각했던 가장 큰 단점은 식당이 없다는 거. 맛있는 식당 없는 거. 맞아요. 한국 식당. 한국 맛집의 개수가 진짜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죠. 자, 다음 질문. 크리스탈 땡땡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미국, 한국 노선은 물론이고 다른 해외여행 하시면서 짐이 분실되거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23년 말에 신행으로 에티오피아 항공 이용해서 세이셸 다녀왔는데 세이셸에서 돌아올 때 저희 짐이 경유지인 에티오피아에서 안 왔더라고요. 유유. 다행히 3일 만에 저희 집까지 배송해줬어요. 그치만 손잡이가 파손된 채로. 어디 운반하다 떨어뜨렸나 보다. 그렇겠죠. 심지어 그날 탄 비행기 승객 중에 한국인들 짐만 안 왔어요. 에티오피아 항공이 저렴해서 이용했는데 악명 높더라고요. 아무튼 두 분 에피소드 재미난 거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저는 짐이 없어진 적은 없었고 저 밴쿠버 다녀오는 길에 스노우스톰 그 눈보라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네. 토론토에서 이타카까지 오는 비행기가 결항이 되고 막 며칠이 밀려가지고 그냥 그날 차를 렌트해가지고 눈발을 뚫고 집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국경을 육로로 건너고. 와우, 빡세다 진짜. 아주 진짜 목숨 걸고 집으로 돌아온. 그쵸. 그 동네 눈 오면은 진짜 어마무시한데 그 눈길을 차로 그것도 렌트카로. 내 차도 아니고. 그때 먼치스님이랑 같이 왔거든요. 네네. 근데 먼치스님이 운전할 때 제가 옆에 있고, 근데 그 먼치스님이 또 그 밤에 잘 안 보이신대요. 야맹증이 좀 있나 봐.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밤 운전을 제가 했죠. 아휴. 먼치스님. 밤 먼치스님 옆에서 보면서 넌 뭐가 보이냐?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야, 전혀 도움 안 된다잉. 근데 저도 앞이 안 보여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앞에 이제 좀 있으면 오른쪽으로 꺾겠군, 차가 길이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지겠구나. 그쵸. 그거 보고 갔어요. 아유. 어떻게 기차 같은 것도 다 결항이었나? 기차가 없나? 기차가 없죠. 이타카 오는 기차가 없었고 버스도 당연히 없고. 아니 뭐 기차가 예를 들면 뭐 버팔로나 뭐 이런 데까지는 있나 싶었는데, 근데 하긴 뭐 그렇게 눈이 많이 왔으면 기차도 다 결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됐었겠네요. 아무튼 그게 제가 생각한 비행기 사고 아무튼 비행기 타다 있었던 일 중에는 가장 드라마틱한 일인데, 제이님은 또 뭐가 있나요? 저는
저도 일단 먼저 짐이 분실된 적은 없었고, 왜냐하면 그 짐이 분실되기로 유명한 항공사들이 있어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안 타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런 특정 항공사를 탈 일이 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때 한 가지 지금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하나는 그냥 제가 멍청한 짓을 한 게 있었고, 그때 중국을 경유해가지고 동방항공을 타나 남방항공을 타나 이랬는데, 중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출국해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인천에서 면세품을 진짜 바리바리 사가지고 제가 갔지. 근데 중국에서 이제 짐을 찾아서 하면 다시 붙여야 되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랬는데 와, 이 면세품을 그 이제 공항 내에 셔틀버스 있잖아요. 그 셔틀버스에 두고 내렸나? 에 진짜? 막 두고 내렸거나 뭔가 어쨌든 그런 식이었어.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게이트에서 내려가지고 C 게이트까지 가야 돼. 근데 A부터 C까지 셔틀을 타고 가야 된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C에 도착을 했는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손에 핸드캐리 하고 있던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인천에서 사가지고 이제 밀봉해서 비닐봉지로 그쵸,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중국 공항에서 짐을 다시 붙여야 되니까 제 캐리어에 다 뜯어가지고 캐리어에 넣고 붙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C 이제 내 최종 게이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게이트가 없었구나. 아니라 그 C 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 없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미쳤다 진짜 한 거의 몇십만 원어치를 산 것 같은데 화장품료. 그냥 어디에 두고 나온 거구나. 그랬나 봐요. 손에 들고 있으니까 정신없이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근데 복수아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물건을 잃어버려도 반드시 찾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찾았어 그것도 찾았어요. 진짜? 진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 갔죠. 셔틀을 다시 타고 막 이렇게. 근데 진짜 놀랍게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았어 어쨌든. 그래서 진짜 막 엄청 그때 진짜 땀을 막 줄줄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근데 찾아가지고 잘 넣고 잘 가져왔어요. 놀라운 기억이죠. 그런 일이 있었고. 나 하나 기억나는 거 있다. 그 우리 둘이 어디 갔다 오는 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환승이 30분이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그 승무원들한테 막 얘기를 해가지고 먼저 내리게 해달라 어쩌라고 해가지고 우리 둘이 막 난리를 피워가지고 먼저 내리고 막 했는데 바로 옆인 거예요 환승하는 데가. 심지어 국내에서 환승이어가지고 진짜? 바로 뭐 옆 게이트인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야 이랬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 승무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희를 한번 보더라고요. 진짜? 나 기억 안 나. 우리 되게 민망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언제였을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급하게 나가야 했나 막 근데 막 안 해주는데 뭐 한 번만 해주는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저희가 막 되게 막 좀 진상을 부려가지고 먼저 나갔는데 이제 나가자마자 막 어디야 이래가지고 했는데 바로 옆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한번 쳐다봐. 근데 우리 너무 여유롭잖아 이미. 시간이 30분 환승인데 시간이 15분이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게 눈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죠.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전혀 기억이 안 날까? 그런 일이 있었죠. 참 놀랍다. 와 진짜 지금 계속 머릿속을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이걸 에피소딩 메모리라 그러는데 저는 에피소딩 메모리가 좋은 편이고 제이님은 좀 안 좋은 편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다고? 사랑해요. 근데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얘기하지? 막 복숭아님이 유독 기억이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다음 질문도 넘어갈까요? 내가 뭘 어디에 뒀는지를 기억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거는 제가 진짜 평생에 고치고 싶은 습관인데 그건 제가 터널 비전이 되게 제가 멀티태스킹이 안 돼서 그래요. 뭔가 오른손에 들고 있다가 딴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옆에 이렇게 내려놓고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끝나면 이 내려놓은 건 완전 무의식 중에 한 거야.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야. 내가 이걸 어디다 뒀는가. 까먹은 게 아니라 아예 기억에 레지스터를 안 한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다 까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뭘 잊어버리는 기작은 그런 거라고. 뭔가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서 그걸 하다가 그걸 하는 도중에 무의식 중에 한 짓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아주 한심한 습관이 있죠. 한심한 습관? 놀랍군요. 놀랍게도. 놀랍네요. 네, 아주 놀랍군요. 제가 뭐 여러 번 뭐 지갑 어디 갔지? 막 찾다가 뭐 저 가방 밑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무의식 중에 잘 챙겨 놓은 거야. 가방 밑에. 지갑을. 그렇군요.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찾고. 다음에는 지갑과 키를 항상 의식에 두도록 하세요? 이게 진짜 저도 진짜 고치고 싶은 습관인데 이게 잘 안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일하면서도 스크루드라이버 찾아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스크루드라이버 이거 조이고 풀고 하다가 잠깐 내려놓고 그 다른 부품 붙이고 스크루드라이버가 어디 있지? 이거 막 한 10분 15분 찾아다니고.
근데 진짜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고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치. 잘 힘들죠. 그러게. 그나마 이제 요즘 열쇠랑 지갑 잃어버리는 빈도는 좀 줄었잖아요. 맞아요. 무의식 중에 두는 곳을 제가 되게 컨트롤하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스크류드라이버도 이렇게 여러 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제가 스크류드라이버 두는 곳을 딱 하나 뒀어요. 그래서 거기 스크류드라이버 무조건 거기다 두는 그 연습을 하니까 제가 스크류드라이버 어디 있지 하면 거기가 한 80, 90%는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연습을 제가 진짜 키랑 지갑을 무수히 많이 시켰는데 집에서 여전히 지금 지갑 어딘지 알아요? 지금 지갑 어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무의식 중에 두는 장소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있을 겁니다. 되게 자신 있게 말하네 이제 그래도. 이거 지금은 찾을 수 있어. 오, 놀랍다. 진짜 장족의 발전이다 이거 진짜 진심. 와 놀랍네. 아 정말 고치고 싶은 습관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전 이제 고치려는 생각은 저는 이제 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얘기를 떠나가지고 다시 그 에피소드 얘기로 돌아가자면 저는 에피소드가 몇 개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때 예전에도 지막스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던 거. 아빠가 여권을 잘못 가져온 거. 그러니까 아빠가 그 비자가 붙어 있는 여권을 가져오지 않아서 이제 난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친구랑 베트남 캄보디아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런 멍청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베트남이랑 캄보디아가 이제 화폐를 다른 걸 쓴단 말이죠. 그래서 달러를 어쨌든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환전을 했는데 그때 진짜 어떻게 그렇게 멍청했지? 달러를 그 캐리어에 넣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없었구나. 아니요. 놀랍게도 다행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 돈이 없어지진 않았는데 근데 여튼 그래서 내가 수중에 캄보디아 돈도 없고 달러도 얼마 없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를 넘어갈 때 캄보디아 그냥 그 입국 심사대에서 관광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몰랐나 모르겠어.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은 캐리어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나가야 돈을 찾을 수 있고 돈이 없어서 못 받아.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비자 발급을 못 받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친구도 나랑 똑같이 우리 사이좋게 캐리어에 돈 다 넣고 보내고 히히 이러면서 이제 이제 캄보디아다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진짜 개 멍청하게 공항에서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 같은 비행기에 한국 분들이 좀 많이 타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 분한테 잡아가지고 진짜 죄송한데 저희가 나가서 가방 찾으면 바로 돈 드릴 테니까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캄보디아 이제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니까 그 비자 비용도 얼마 안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되게 어르신들이었는데 그냥 막 내주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였으니까 젊은 여자애 둘이서 멍청하게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귀엽겠다. 그러셨겠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막 돈을 빌려주셨나 내주셨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식은땀 났어요. 재밌는 기억이네 이제는. 네, 재밌는 기억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다음 질문 먼치스님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 미국 놀러 오면 꼭 뭘 사가라고 하고 싶으신교? 뭐가 있는교? 저는 이거 생각해봤는데 기억 잘 모르겠어요. 뭘 사와야 되지? 당신이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그러면은 미국 특산품을 사준다라고 생각하면 뭘 사가겠어요? 미국이 특산품이 없어요. 그렇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특산품이 아니라. 몰라? 모르겠어요. 복사님은 모르는 걸로 하고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열심히 저는 몇 생각했는데 가지 모르겠어. 대답이 있는데 가까운 곳에 아울렛이 있다면 폴로 옷을 사가라고 하고 싶고요. 폴로 옷은 왜 사야 되죠? 많이 쌉니다. 많이 싸죠. 한국에 비해서 지금 달러 환율이 몹시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해도 많이 쌉니다. 특히 여자분들 키즈에서 사시면 폴로 키즈 매장에서 사면요. 키즈는 또 더 싸니까. 훨씬 싸거든요. 폴로 그냥 기본 반팔티 그냥 이제 단색 반팔티에 폴로 마크 하나 있는 거 그런 기본 티 한 10에서 20불대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키즈 라지 사이즈를 사면, 그러니까 남자 아동 라지 사이즈를 사면 한 한국 기준으로 여자 미디움 사이즈까지는 다 입을 수 있어요. 성인 미디움까지는. 네. 좋네.
그래서 제 친구가 많이 사갔죠. 그러니까 와서 키즈 기본기 매장을 많이 쓰러 사가고. 가더라고. 네. 그리고 뭐 니트 같은 것도 여자 키즈 라지 이런 거 조금 날씬한 분들 다 입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워낙 날씬한 분들이 많으니까 진짜 그런 게 딱 잘 맞더라고. 너무 이쁘게. 그래서 그게 맞으면 취향과 사이즈가 맞으면 폴로 키즈 매장을 털어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는 사실 미국에서 진짜 살 게 별로 없기는 한데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가지 않은 그리고 지금에는 한국의 거의 모든 브랜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막 그 옛날에는 베스앤바디웍스, 바디앤백스웍스 아니야 베스앤바디웍스 그 제품을 많이 사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한국에 매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맞아, 그것도 메리트가 없고 그나마 아직까지도 매장이 없는 거 트레이더조 맞아. 네, 그래서 트레이더조에서는 뭐를 사가도 한국에는 아직 물론 뭐 직구 할 수 있죠. 근데 트레이더조엔 독특한 제품이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작년에 한국 들어갈 때 트레이더조에서 이제 가방 그냥 캔버스백을 선물로 많이 사갔는데 다들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값도 싸지만 질도 좋고 또 유니크하고 나름 유니크하고 그래서 좋은 선물 혹은 기념품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거 다 안 돼요? 그거 말고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냥 기념 자석. 사실 뭐 기념품으로는 자석만한 게 또 있나 싶기도 하고. 이제 미국에 뭘 사갈지 난 오히려 먼치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 나도 그것도 궁금하다. 뭘 사가게 하고 싶나? 당신은 뭘 사가나요? 그러게. 근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놀러 오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트레이더조 저는 진짜 추천합니다. 뭘 사가도 사람들이 일단 쓸모 없어도 독특하니까 재미있어. 그쵸. 그리고 한국에 없다는 거. 그게 일단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야. 남들이 잘 안 갖고 있는 거. 저희 어머니도 저번에 오셨을 때 네.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걸 사줄 수도 없고 큰 걸 사줄 수도 없고 고민하시다가 트레이더조에서 진짜 그냥 조그만 향신료병? 맞아. 그거 양념. 케찹 가루가 있어요. 맞아. 케찹 가루가 좀 재밌으니까 그걸 사가셔서 그럼 어디에 써먹으시겠어요? 사실 맞아. 케찹 가루 있어도 우리 안 쓸 것 같아. 케찹 쓰죠 대체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재밌으니까 그 개념 자체가 재밌고 싸고 싸고. 맞아. 그러니까 사가시더라고요. 맞아요.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주제로는 이제 두 분이 그냥 지막스랑 전혀 관련 없는 네.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크리스탈 땡땡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조미김을 먹다 보면 나오는 제습제 있잖아요. 비닐에 실리카겔 덩어리가 조금씩 들어있고 그 실리카겔이 수분을 흡수한다는데 그렇게 밀봉이 되어 있어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건 제가 검색해봐도 되는 내용이지만 지막스에서 같이 알아보고 써들어야 또 제맛이죠. 지막스표 할쓸 신잡 크크크크크 알려주실 때까지 검색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거 제가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네. 이거 제가 아는 내용으로 제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내용으로 얘기해보면 맞는지 틀린지 말씀해주세요. 네. 제습제가 한쪽 면은 비닐이고 한쪽 면은 약간 종이 같은 부직포 같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수분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냥 그 재질 자체가 수분을 통과시키는 재질이래요. 맞네요, 그럼. 그래가지고 천 같은 걸로 만드는 것도 있고 천이라 하면 이제 합성수지. 네네. 그리고 아니면 진짜 종이 같은 걸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냥 공기는 통하는 그런 거라서 제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되게 단순하네요. 이게 좀 더 이상 말씀드리기 뭐가 없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네. 아니 근데 요 실리카겔이 보면은 한쪽은 투명한 비닐로 돼 있고 반대쪽은 불투명한 약간. 근데 실리카겔이 또 다 달라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되게 다르게 다양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모양이 또 있나요? 제가 지금 어떤 걸 묘사하는지 딱 아시겠죠? 딱 긴 봉지에 들어있는 긴 봉지에 들어있는 딱 알 것 같고 근데 그건 아마 제 추측으로는 그 비닐로 맨들맨들하면 왜냐면 그 제습만 생각하면은 양쪽 면이 다 있는 게 더 유리하죠. 네. 근데 김은 기름이 많으니까 아마 한쪽 그 맨들맨들하면 기름 먹지 말라고 해놓은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죠. 추측입니다. 뇌피셜이죠. 뇌피셜입니다. 오케이. 해보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이거 또 먼치스님인데 오늘 먼치스님 많이 등장하네. 그 먼치스님이 옛날에 실리카겔을 진짜 막 한 봉지 크게 산 적이 있어요. 아니 그 양반은 손도 커가지고 뭐 실리카겔을 왜? 보니까 작은 봉지가 진짜 여러 개 있어가지고 짠도 있어가지고 그걸 뭐 여기저기 넣고 그냥 제습제로 쓰더라고요. 뭐 짐 쌀 때 넣고 아니면 뭐 캐리어에 넣고 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그냥 진짜 부직포 같은 거에다가 그 커피 우유 모양 있잖아요. 정사면체 모양으로 그냥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맞아. 저기 뭐야.
옷장용 제습제. 들은 다 그렇게 그냥 부직포, 그러니까 모든 면이 부직포 종이 같은 걸로 포장이 돼 있죠. 그렇죠. 안에 그냥 실리카겔 들어 있고. 그래서 제가 한쪽이 비닐인 거는 왜 비닐일까 생각해봤을 때 기름밖에 없다. 아니야, 근데 긴 봉지 말고도 이런 음식 포장에 들어가는 실리카겔들은 대체로 다 한쪽이 비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 한쪽에 비닐로 포장돼서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 실리카겔 요 덩어리라는 게 보이고 그 비닐에 다 먹지 마시오 이렇게 프린팅이 돼 있어요. 저는 그 용도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꼭 기름기가 없는 거에도 그렇게 포장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식품에 닿아서 그런가? 식품이니까. 식품용이랑 또 식품용이 아닌 거랑은 또 다를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네요. 크리스탈 땡땡님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자, 지금부터 다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게. 검색을 제대로 안 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네. 저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사과. 지금 검색해볼까? 검색해볼까? 재밌는 걸 찾았나요? 아니, 재밌는 거라기보다는 그 식품용 실리카겔이 한쪽 면에 부직포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면이 다 비닐처럼 돼 있는 게 많네요. 아, 그래? 네. 그럼 식품에 닿으니까 그런 게 맞나 보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비닐도 어쨌든 완전한 비닐이 아니라 통기성이 있는 비닐이겠지. 통기성이 있는. 그렇겠네. 오케이.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좀 사과드리고요. 진짜 웃긴다 우리. 도움이 안 되는 답변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이거 어쨌든 실리카겔을 포장하고 있는 거는 통기성이 있다. 네. 공기가 통한다. 스키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렇다. 까지만 알아도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다음 질문은 제가 공부 많이 했어요. 빠르게 넘어가. 오케이. 다음 질문은 공부를 해야 되는 질문인가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김효진 님이 달아주셨는데요. 100회 궁금증. 외계인과 귀신 둘 중에서 진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걸 올릴지 한참 고민했는데 순간 생각나서 올려요. 너무 늦지 않았길 바래요. 흐흐흐. 이걸 왜 공부하죠? 자, 외계인이 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을까? 라는 거를 전문용어로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페르미가 누구냐? 유명한 물리학자예요. 물리학과를 가시는 분들은 다 들으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아는 유명한 과학자인데 네. 그 사람이 어디서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Where is everybody? 다들 어디 있냐? 왜냐면 우주는 이렇게 광활하고 별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외계인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느냐? 그게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페르미 본인이 나름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네. 왜 외계인이 없을까? 왜 인류는 아직까지 외계인을 만나지 못했을까? 해가지고 가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페르미 역설을 설명하는 가설이. 공부했네. 오, 재밌다. 그 첫 번째 가설은 가장 재미없는 가설은 페르미가 계산을 잘못했다. 사실 지구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기가 훨씬 더 희박하다. 지구는 진짜 절묘하게 뭐가 이런 게 저런 게 다 맞아가지고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고 이런 조건이 맞는 행성들 중에서도 진짜 처음에 생명의 스파크가 생기는 거는 진짜 너무나 희귀한 일이라 가지고 페르미의 계산이 단순히 틀렸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가설은 동물원 가설이라고 해요. 동물원 가설은 뭐냐? 외계인은 이미 우리를 발견했다.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맨인 블랙처럼.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단순히 우리가 접촉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문명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가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설은 시뮬레이션 가설이라고 해요. 시뮬레이션 가설은 뭐냐? 우리가 사실은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다. 여기는 다. 그 매트릭스처럼? 우리가 매트릭스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시뮬레이션은 사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게임도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라고 치면은 딱 내가 시뮬레이션 하고 싶은 공간만 구현해놓고 그 밖은 구현을 안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외계인들은 없는 거야. 왜냐면 이 시뮬레이션은 우리 세상만 보고 인간을 관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 가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해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의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막 그것도 막 복잡하게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냥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 진짜 세상에 하나가 있다고 봐요. 진짜 세상에 하나가 있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요. 그 시뮬레이션이 막 발전을 해.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 또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죠.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시뮬레이션 막 여러 단계일 수 있잖아. 그럼 단순 산술적 계산으로 진짜 세상은 하나밖에 없고 그 세상에서 만든 시뮬레이션이 100개가 되고 100개에서 또 100개씩 만들어서 또 10,000개가 되고 시뮬레이션 세상이 진짜 세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시뮬레이션일 확률이 훨씬 높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논문도 있어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는데
그거의 뭐 신빙성은 차치하고 시뮬레이션 가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다 외웠어요? 이거 저 원래 좀 알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마지막 가설은 이제 셀프 디스트럭션 네. 이라고 해요. 이 문명이 어느 이상 발전하면 자멸한다. 그것도 그래가지고 문명이 지금 지구의 역사 50억 년이라고 치면은 문명이란 게 존재했던 게 뭐 넉넉 잡아 10,000년이라고 보잖아요. 네. 유사시만 치면은 5,000년 정도 보고. 그럼 50억 년 중에 10,000년 치면은 진짜 찰나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앞으로 1,000년을 더 못 버티고 사라졌다고 쳐요. 그럼 대충 10,000년만 존재하는 거야. 50억 년 중에. 그러면 진짜 이 아까 말한 그 확률상을 계산했을 때 지구 같은 행성이 똑같이 있다고 치더라도 지구 그 지구에 지성이 있는 생명체가 존재했던 거는 진짜 한순간인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 훨씬 낮아지는 거지. 그 10,000년이 서로의 10,000년이 겹칠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죠. 어디인가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서는 과거에 문명이 반짝하고 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먼 미래도 반짝하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게 겹칠 확률은 훨씬 적은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셀프 디스트럭션 가설인데 저는 이 가설들 중에 이 마지막 자멸 셀프 디스트럭션 가설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간들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앞으로 1,000년 더 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게 있지 않을까 해서 우주선이 우주선에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외계인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그래서 있고 두 번째로 봐서 이제 귀신이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귀신이 그냥 단순히 사후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면 저는 알 수 없다라는 주의고 왜냐면 그 사후 세계를 봤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 다 죽은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귀신은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진짜 뭐 혼령을 봤다 이런 그런 느낌의 진짜 현실 세계에 있는 뭔가 구천을 떠도는 무언가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뭔가 에너지가 있으면은 현대 장비로 관측이 안 됐을 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계인과 귀신들 중에 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냐? 사후 세계를 친다면 귀신이고 사후 세계를 안 치고 그냥 사후 세계로 친다면 귀신이라고요? 그거는 모르죠.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판단이 안 되죠. 판단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칠 수가 없고 구천을 떠도는 그냥 홀령 귀신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그나마 외계인인데 외계인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야 이상복수의 일장연설이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모두들. 야 이거 박수로 받을만 하다고 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 페르미의 역설은 좀 이 SF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거니까. 저도 페르미의 역설이 그런 말을 들어본 것 같아요. 너무 하찮았다. 숟가락 한번 얹어볼라. 어디서 그 말은 들어본 것 같아. 민망.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이 댓글을 지금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 댓글 달렸을 때 못 봐가지고 근데 되게 최근에 달아주셨네. 진짜 막판에 달아주셨어요. 네. 저는 지금 즉흥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네. 나는 답변을. 근데 전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왜냐? 뭔가 약간 귀신의 존재라는 게 일종의 신의 존재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신자도 같은 신자죠. 같은 신자죠.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있고 없고를 믿는다는 것은 신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과 저는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는다면 신의 존재도 믿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 그러니까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까 사후세계를 자꾸 말씀드린 게 귀신이라는 게 결국 사후세계의 일종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런 신이 있는 종교는 사후 세계를 얘기하면서 생겨난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게 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귀신의 존재도 믿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건 다시 말을 왜 깜짝이야. 고양이가 깜짝이야. 놀랐네. 저는 대답을 좀 바꿔도 되겠습니까? 네, 바꿔보시죠. 저는 사실 사후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되게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사실 신을 믿지 않고 헨스 그리하여 같은 의미로 귀신도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하자면 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나에게는 없지만 그들에게는 진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드는 생각은 결국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우리의 세상이잖아. 네. 그러니까 제니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다면은 그건 그들의 세상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신이라는 게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뭔가 이렇게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안식처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믿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은 진짜 봤으니까 봤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그쵸? 못 봤을 뿐이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걸 또 믿는다고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믿음과 믿지 않음 어딘가 중간에 어딘가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복수아님 알다시피 저는 제가 보고 들은 것이 아니면 믿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아주 잘 알고 있죠. 이제 강합니다. 그게 되게 강해요. 심지어 제가 네, 그래요. 제가 신기한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진짜 하고 자기가 찾아보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제가 경험하지 않은 감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대신에 이걸 내가 한번 경험하는 순간 완전 풀리 몰입할 수 있지. 완벽하게 공감할 수 있지. 내가 한 번이라도 그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그래서 판타지나 공상과학은 또 약간 상상의 영역이 있나? 판타지 같은 걸 안 보신 게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용이라는 드래곤 그런 거에 마법. 대해서 진짜 관심 1도 없고 해리포터는 좀 예외적으로 해리포터는 우리 세대의 그냥 한 문화잖아요. 한 현상이었죠. 한 현상이었잖아. 진짜로 그냥 이 시대를 아우르는 현상이었으니까 나도 보고 너무 좋아하고 그거에 완전 푹 빠졌던 거지만 뭔가 제가 그냥 이 마법 세계라는 것 전체 그리고 이 서양의 판타지 이 문화 이런 거에 동양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전 막 테마록 같은 것도 안 읽었었고 그렇지. 그런 막 그 동양의 이제 귀신이나 퇴마 혹은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런 것들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게 왜냐면은 근데 그렇다고 안 믿는다고 무서워하지 않느냐 또 그건 아니야. 약간 보면 조금 무섭긴 해요. 아이고 무서워라. 약간 이렇게 후덜덜덜 막 깜짝 놀라는 거 무서워하고 이러니까 다 싫어하고 안 보고 그렇긴 한데 근데 뭔가 어쨌든 이렇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이렇게 믿음이 안 간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랬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뭔가 깜깜한데 혼자 있다거나 약간 이런 상황이 되면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아, 그쵸.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튀어나올까봐 무섭지. 귀신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귀신은 내가 일단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오면 그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근데 사람이 튀어나오면 그때 생각하기엔 약간 늦을 것 같은 거지.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습니다. 되게 횡설수설하네. 이게 정리가 좀 잘 안 되네요. 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귀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좀 쓸데없이 또 약간 널디하게 얘기해보자면 귀신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몸에 있던 영혼이 나와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영혼이 육체가 있을 때 무섭지 육체가 없을 때 무섭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비슷한 맥락으로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 귀신이 막 무서운 짓을 이상한 짓을 해서 사람을 해코지 하잖아요. 전 그게 말도 안 된다고 귀신이 진짜 있다면 저 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 우리가 인간일 때도 영혼이 온전히 우리 몸에 있을 때도 초능력을 못 쓰는데 귀신이 됐다고 초능력을 써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고 이러는 게 그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빙의해가지고 해코지를 하거나 그것도 결국 살아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지. 그렇지. 근데 그러면 귀신이 당신한테 빙의를 해가지고 당신을 이렇게 못 살게 굴면 어떡해요? 그건 큰일이네. 근데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근데 나쁜 영혼이 나한테 빙의를 해. 그러면은 내가 딴 사람을 해코지. 그러면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해코지 할 수 있나? 이게 뭔 소리야? 빙의는 좀 무섭네. 빙의는 좀 무섭다. 빙의는 해가지고 내가 남을 해코지 하는 것도 사실 좋지 않은 일이니까. 빙의는 무섭네. 근데 그냥 예를 들어
그 처녀 귀신 뻔뻔뻔 이러는 건 안 무섭다 이거지. 처녀 귀신 뻔뻔뻔 오면 어쩔 건데.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 진짜 처녀 귀신 막 여고괴담처럼 빰빰빰 하고 나타나면은 그냥 제가 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 아니 그냥 내가 해결이 아니지. 내가 그냥 기절하고 끝나는 거지. 아 그게 해결이야? 그렇지. 일단 안 보이면 되는 거지 뭐. 아, 내가 심장마비 걸리면 어떡해요? 갑자기 너무 깜짝 놀라서 하고 이렇게 심장마비는 걸릴 수 있겠네. 다소 문제적인데요? 심장마비는 문제네. 저는 외계인도 비슷한 맥락에서 약간 그 제 스탠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약간 이런 거예요. 그 어느 한쪽으로 크게 믿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명확하게 발표된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없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은 또 들어요. 이 광활한 우주에. 그러니까 우리와 아까 복수아님이 말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와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혹은 우리와 만났더라도 누군가 이렇게 은폐하려고 음모론은 대체로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이제 은폐하려는 그 저기가 시도가 있었다라고 보든 간에 외계인이 아니 인간도 인류도 있는데 이 지구에 무수히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와 비슷한 혹은 다른 생명체가 있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없지. 뭐. 근데 우주가 너무 넓어서 네. 그 물질이 빛의 속도 이상으로 못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빛의 속도로 간다고 쳐도 가장 가까운 뭐 항성계가 뭐 몇십 광년이고 네. 뭐 어디 다른 은하 가려면 뭐 몇천 광년 이러고 이러니까 뭐 어디 우주상 어딘가에 우주인이 있어도 진짜 우리가 보는 뭐 스타트rek이나 뭐 스타워즈처럼 막 항성간 이동을 막 뿅뿅 해가면서 막 그런 일은 뭐 안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성 이론 때문에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 왜 그 SF 막 스타트렉 같은 거 보면은 마치 시간선이 하나가 가고 다들 어디 그냥 뭐 지방 놀러 갔다 오는 것처럼 우주 어딘가 갔다 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고 네. 마치 서울에서 부산 다녀오는 것처럼 어디 항성계를 갔다 오고 이러잖아.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상대성 이론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흘러버려가지고 그렇죠. 이게 그냥 모든 세상에서 시간이 동시에 흐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인터스텔라가 훨씬 정확한 거죠. 그렇죠. 인터스텔라가 훨씬 정확한 거죠. 그거는 이제 이쪽 별에서 막 한 3분 있었나? 그렇죠. 막 이랬는데 우주선으로 돌아가니까 30년이 흘러 있고 그런 식이었죠. 그게 오히려 정확한 거라서 과학적인 얘기죠. 진짜 항성간 이동이 가능하면은 뭔가 좀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빛의 속도란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책을 또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주 재밌죠. 네. 또 저는 또 덕후로서 씹덕으로서 외계인과 귀신 얘기를 하니까 단다단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네? 만화야? 일본 만화인데 단다단? 근데 일본 만화 특유의 그런 막 되게 성적인 농담도 있고 해서 뭐 네. 어린 분들에겐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데 네. 설정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남자 주인공은 외계인을 믿고 네. 여자 주인공은 귀신을 믿는 거야.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그래 그러면 너는 귀신을 안 믿고 우주인을 믿는 너는 귀신이 나온다는 어디 터널에 가라. 그리고 너 우주인을 안 믿고 귀신을 믿는다는 너는 우주인이 목격된다는 어디로 가라. 이래가지고 각자가 귀신과 우주인을 만나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을 하는 만화인데 되게 재밌어요. 이유는 언제 본 만화예요? 이게 좀 최근 만화예요. 아 그럼 최근에 본 거예요? 최근에 봤죠. 와, 그럼 만화를 언제 봐요? 이렇게 단다다는 되게 유명해가지고 저도 뭐 많이 보진 못했고 앞에 조금 봤습니다. 근데 재밌더라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나는 좀 신기한 게 복수아님은 저랑 그 회사 갈 때 말고는 정말 거의 늘 붙어 있잖아요. 틈틈이 봐요. 만화를 언제 봐요? 집에 있을 때 보는데. 그래요? 핸드폰으로. 참 신기한. 취미가 많아서. 자, 여러분 더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Q&A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물어봐 주십시오. 외계인 얘기 재밌다. 외계인과 귀신 얘기. 다음엔 외계인과 귀신 특집 한번 해볼까요? 아니 무서워. 저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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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귀신 영화 절대 안 봐요. 너무 무서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본 귀신 영화 중에 가장 공포 영화 중에 무서운 영화가 있나요? 안 봐서 없나? 아니야, 있지. 어린 시절에 봤던 것들이 있죠. 뭐 링도 봤었고. 아, 링. 야, TV에서 기어 나오는 그게 왜냐하면 내 어릴 때는 그 브라운관 TV. 진짜 브라운관 TV가 있었단 말이에요, 집에. 그러니까 그 링을 학교에서 봤어요. 초딩 때. 학교에서 뭐 노는 날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왜 뭐 예를 들어 시험 아니요 초딩 때는 시험도 없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노는 날 해가지고 그냥 영화 보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 뭐 링을 봤어.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난 진짜 대낮에도 그 TV만 보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냥 우물에서 올라오나요? 기억이 안 나네. 아 우물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 이제 브라운관 TV에서 그 귀신이 그러니까 기어 나오는 게 그 비디오 안에 있는 내용에 우물이 하나 있고 우물에서 여자가 올라가지고 브라운관 밖으로 기어 나오는 거잖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나는 그 TV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왜 이게 나중에 TV가 이제는 다 평면 TV로 바뀌면서 약간 짤처럼 이제 벽걸이 TV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링 이제 사다코가 이렇게 아이고 기어 나오자마자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머리 깨지고 막 이런 밈이 나오고 막 그게 하마 옛날에 그랬죠. 근데 하마 옛날에 근데 그 이제 내가 초딩 때는 집에 브라운관 TV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대낮에도 일부러 그래서 TV를 켜놨어요. 근데 그 링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꺼져 있는 TV가 저절로 켜지면서 그 비디오가 재생이 되고 막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TV를 일부러 막 켜놓고 집에 혼자 있어야 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한참 그랬었어요. 저는 당시 일본에 또 너무 무서웠어 공포 진짜. 영화가 많았잖아요. 네. 그 당시 본 거 중에 제일 무서웠던 거는 착시나리. 어디선가 그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벨이 울리는 거. 사람이 막 사지가 뒤틀려서 죽어. 근데 그때 그 착시나리가 유행하고 사람들이 핸드폰 그 벨소리를 다 착시나리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았어. 악질이다 진짜. 들릴 때마다 얼마나 소름 돋았다고. 맞아. 그게 있었지. 전 미국 공포 영화 중에는 파라노멀 액티비티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거는 오히려 보통 공포 영화 하면은 깜짝깜짝 놀랍게 하는 점프 스퀘어가 많잖아요. 점프 스퀘어 좀 잘 놀라는 편이라 전 무서워하는 편은 아닌데 잘 놀라는 편이라 공포 영화 보면 너무 힘든데 맞아. 파라노멀 액티비티는 점프 스퀘어가 없어요. 마지막 딱 한 장면 있어. 근데 그냥 이 사람이 여기 뭐 이사 왔는데 귀신이 있다더라 이러면서 막 홈비디오를 막 찍고 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카메라 켜놓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쓱 혼자 움직인다던가. 근데 그거를 관측하면 할수록 그건 이 귀신이 아니야. 악마야. 악마가 점점 힘을 얻는 거야. 이 인간이 나랑 교류를 하면 할수록.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테마사가 왔다가 앞으로는 하지마 이러고 갔는데 나중에 오니까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너무 세가지고 도망가야겠다. 테마사가 막 도망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스포예요? 스포입니다. 여러분 빨리 감기하세요. 파라노멀 액티비티 1편을 안 보셨다면 넘어가십시오. 30초 후로 넘기십시오. 네.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남자 주인공한테 빙의 돼가지고 뭐 죽고 끝나요. 근데 이제 이게 극장 개봉판이 있고 원래 어디서 인디 영화로 만들었는데 뭐 유명한 제작자 눈에 띄어가지고 극장 개봉판으로 살짝 나온 게 있는데 극장 개봉판은 이제 남자 그 여주인공 몸에 빙의 하나 그래서 남자를 죽이고 막 남자 몸을 던지고 이렇게 그때 한번 깜짝 놀라고 끝나는 건데 그 인디판은 아마 여자 몸에 빙의가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비디오를 켜놓고 잤는데 녹화를 켜놓고 잤는데 여자가 혼자 이제 일어나가지고 남자를 이제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칼을 꺼내가지고 그냥 뭐 죽이고 막 경찰이 막 들어왔는데 그제서 여자가 정신 차려가지고 무슨 일이지 이러고 칼 들고 경찰한테 가다가 경찰한테 총 맞고 죽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게 잔상에 되게 오래 남았어요. 뭐 그 파라노멀 액티비티가 진짜 막 없는데 막 쓱쓱 혼자 움직이고 나중에 악마가 힘이 세지면 막 발자국도 막 생기고 그게 막 무서웠어. 아 너무 무서워. 내가 지켜줄게. 나만 믿어. 어휴, 겁이 싹 달아나네. 어휴. 저는 공포 영화는 아닌데 어릴 때 그 뭐지? 우리 어릴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되게 무서운 그 실화 이런 거 방영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무슨 뭐의 전설 뭐 이런 거였는데. 전설의 고향은 아니고. 전설의 고향 아니야? 뭔데 제목이 뭐였어요?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실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난 너무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우면은 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워요. 왜냐면 소리가 들리니까. 난 그걸 안 봤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내 방에 혼자 들어가 있지는 못하겠고 거실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거실에 있으면은 소리가 너무 들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아직도 진짜 잊지 못하는 기억인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거실 탁자가 큰 이제 좌상이 큰 게 있었어요. 옛날식 진짜 좌상. 그 밑에 애기니까 그 밑에 이제 어릴 때니까 그 밑에 기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귀를 이렇게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막 끄라고 막 이러면서 거의 막 울부짖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계속 봤어. 너무 재밌었나 보다. 너 그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그럼 기억을 못하니까 엄마는 막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렇게 어린 네가 울면서 그렇게 기어 들어가가지고 테이블 밑에 있는데 우리가 그랬을 수가 있겠냐고. 아무리 지독해도 그럴 수는 없대. 그래 지독했다고 엄마가. 내가 진짜 저는 그게 일종의 진짜 약간 코어 메모리 같은 어린 시절에 뭔가 이렇게 딱 강렬한 기억이 강렬한 기억이 하나씩 이제 박혀 있는 게 있죠. 섬감처럼 딱 맞아. 찍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 그때 막 에피소드 기억이 나요. 막 뭔가 약간 일본 그 뭐 태평양 전쟁 때나 이럴 때 이제 일본 군들이 어디에 이제 최후로 후퇴해가지고 무슨 섬에서 막 다 같이 예를 들어 자결을 했거나 막 그래가지고 그 일본 군의 원혼이 막 그 섬에 있는 거야. 막 그런 거여서 막 아주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막 나는 제발 끄라고 이러면서 울고 있는데 그걸 끝까지 봤어, 엄마 아빠가. 잔인한 사람들. 너무해. 해도 너무해. 진짜. 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제니킴. 너무 무서웠다. 좀 비슷한 기억으로 좀 비슷한데 좀 웃긴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OCN 있었잖아요. 케이블 TV에. 추억의 채널이죠. 형이랑 저랑 집에 둘이 있는데 OCN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OCN에서 뭔가 공포 영화를 했어요. 뭔지 기억이 안 나. 여곡에다 뭐 5인가 뭐 이런 식이야. 저희 형이랑 저랑 보고 있는데 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신을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공포 영화를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그냥 깜짝깜짝 놀라면 너무 힘들거든요. 아이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그치,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보다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 형은 저보다 등치는 훨씬 큰데 겁이 훨씬 많아요. 롤러코스터도 저보다 못하고 무서운 것도 못 보고 벌레도 못 잡고 벌레도 무서워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형은 이제 끝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하니까. 제 방으로 두드리면서 숭아야 복숭아야 뭐해 나와주면 안 될까. 그 덩치 산만한 남자가 진짜 귀골이 장대하시거든요. 형님이. 형이 거의 키가 2m인데 귀신 나오면 그냥 자기가 잡을 것 같은 사람이 엎어지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복숭아 뭐해. 나오면 안 돼. 떨리는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 말투도 이랬어 진짜. 진짜 웃긴다. 그날 밤 막 같이 자자 그러고. 세상에. 뭐 언제인데요? 초딩? 아니 다 큰 후예요. 중고딩 이후? 고딩 이후야. 같이 자자고? 세상에 징그러워라. 웃긴다 진짜. 자, 댓글을 읽어볼까요? 야, 이제 댓글이야. 댓글이 남아있었구나. 야, 해봅시다. 가시죠. 이 백회 특집 아주 그냥 여러분 그 째지게 합니다. 고봉밥으로 말아드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자, 애플 팟캐스트에 카키아크 나닷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지막스라는 제목으로요. 네. 초창기 때부터 몰래 들어오던 구독자입니다. 두 분의 케미를 보면서 나도 저런 커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이 들곤 해요. 또 두 분 말씀하실 때 지적인 물음표 느낌도 있어서 편안합니다. 물음표? 운전하면서도 듣고 작업하면서도 들으면서 혼자 피식하고 웃고 졸음도 쫓게 돼서 지막스 신규 에피소드 올라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 기다리셨겠네요. 그러게요. 두 분 다 목소리가 너무 좋고 특히 복숭아님은 저의 형부와 음색이 비슷해서 더욱 크크 친근감도 드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늘 응원할게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님 뭐 아는 동생 아니에요? 그런가? 알고 보면 진짜 내가 형부인 거 아니야? 그런가? 작업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좀 궁금하다. 그림 그리는 분이실까요? 뭐 디자인 종류가 디자인 쪽이면은 다 보통 작업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림이나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틀어놓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팟빵에 14회 바보소년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난 부산 택시 이러고 달아주셨고 그 다음에 1959 이러고 달아주셨는데 네. 택시 운전기사 하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59년생이실까요? 그런가 봐요. 저 사실 지난 댓글에도 1959를 한번 달아주셨거든요. 아, 1959. 근데 그때도 약간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아마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부산에서 1959년생 이시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운전하면서 듣기 너무 재밌지 우리 지막스, 그지? 그럼요. 1959. 난 1959가 뭔가 약간 친구 사이처럼 뭔가 그런 그 숫자일까 그런 해가지고 1959를 계속 입으로 이제 1959, 1959 이렇게 하는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959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위로 저희 부모님 뻘부터 아래로 저희 딸뻘까지 엄청난 3대가 들을 수 있는 지막스. 야, 기가 막히는구만.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들을 수 있는 지막스가 팟캐스트가 우리 지막스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이현 얘기야? 사모누와 얘기합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팟빵에 아포리아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노년의 우울과 불면을 잠시 무뎌지게 해주시는 두 내외분 고맙습니다. 참으로 좋은 시절을 엮어나가고 만끽하시는 게 역력합니다. 축복이지요. 좋아하는 만큼 아쉬운 점을 사족으로 붙이니 과히 허물지 마시기를. 모두에서 늘 말씀하시는 복숭아님, 제니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죠? 에서 청자는 복숭아 혹은 제니님이므로 청자를 포함한 우리를 저희로 낮출 까닭이 없지요.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죠? 와 비교해보세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일단 저희를 일단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불면을 무뎌지게 해드린다니까 늘 정말 뿌듯하고 우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맞아요. 그거부터 말씀드리고 맞아요. 네, 저 또 이렇게 참 저희를 보고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맞아요.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저희도. 맞아요. 네. 정말 축복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달아주신 말씀에는 허물지 마시기를 저희 당연히 그런 생각은 아니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어떤 방송이죠? 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복숭아님 저희가 어떤 방송이죠? 이렇게 할 때는 물론 실제로 듣고 있는 사람은 복숭아님이고 제가 복숭아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질문과 대답, 저희 이제 부부가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하는 대답까지가 저희가 의도하는 실제 청자는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라고 높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러 사람한테 좀 물어도 보고 나름 검색도 해봤는데 문법적으로는 아포리아님이 말씀하신 게 더 훨씬 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여러 의견을 들어본 결과 아까 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이님에게 말은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청자는 또 청취자분들이니까 그렇죠. 이게 저희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냥 이제 대화하는 형식으로 문답을 주고받지만 실제로 이 문답을 실제 들어주길 바라는 청자는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를 낮춰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마 이제 노년의 우울 하셨으니까 저희 또 부모님 뻘이신 것 같은데 또 이 맞춤법이나 이 높임말 존댓말이 시대 가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요즘은 어디가 식당 가서 주문하면 커피가 뜨거우세요 하는 세대니까 그 정도로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자도 지금 청자라고 제가 제대로 읽은 거 맞죠? 맞아요. 네, 청자와 사족이라는 것도 한자로 써주셔가지고 딱 진짜 저희 아버님 뻘인 우리 아빠 아니야? 아니겠죠? 장인어른?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 아빠 뻘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로 저희 엄마 아빠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거 보면은 한자가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 일간지에서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전면 한글화를 했어요. 네, 주요 일간지 중에서.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막 좀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슈였었어요. 그때. 네, 여하간. 제가 하려던 얘기는 저희 엄마 아빠는 아직도 카톡 할 때 뭔가 어떤 단어들은 꼭 이렇게 한자로 써요. 그게 편한가 봐요. 놀랍게도. 편한 거
다기보다는 의미 전달이 더 확실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이제 동음이의어가 있어가지고 불분명할 그런 소지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한글로 써도 충분히 문맥상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데도 이렇게 그 한자를 쓸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 부모님 세대는 정말 한자 세대고 한자를 쓰는 게 워낙 익숙하니까 이게 이 자판으로 넘어와서도 한자가 또 편할 때가 있나 봐요. 어떤 단어들을 한자로 쓰는 게 좋은가 봐요.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좀 더 청취자분들께 좀 정중하고자 하다 보니까 제이님에게 여러 번 지적받았는데 존댓말을 너무 과하게 쓴다. 네. 뭐 누가 하셨다 이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고치려고 노력 중이긴 합니다 요즘. 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커피가 뜨거우세요랑 저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마주하지 않고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다 그냥 뭐랄까 일괄적으로 존댓말을 하신다 이렇게 시자를 붙이는 게 저한테는 좀 불필요한 높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이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또 약간 입에 붙어버려가지고 고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튼 아포리아님 계속 또 재밌게 들어주시고 좋은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쯤에 팟빵 메인 페이지에 맞아요. 대대적으로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완전 메인 오브 메인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팟빵 앱 열면 제일 위에 그냥 딱 보이게 올라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저희가 그걸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캡처해가지고 올리고 여러 막둥이 분들께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예니님이 축하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후야파파님이 박수 치는 이모티콘 잔뜩 올려주셨고, 최레미님이 축하드립니다 해주셨고, 달선이님이 축하해요 올려주셨고, 서큐리어스님께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와, 댓글 진짜 많이 달렸다. 그러니까. 그리고 시운맘님께서 축하 이제야 지막스를 알아봐주는군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야 저희가 기나긴 편을 듣고 저희 맞아요 팟빵 구독자 100명 넘었어요. 맞아요. 현 시각 103명. 103명. 그리고 크리스탈 땡땡님께서 우와 축하드려요. 팟빵 담당자 분이 그려주신 이미지도 너무 아름답네요. 막둥이들의 댓글 읽기를 다 하지 못하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치만 막둥이가 더 늘어나길 응원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열심히 다 읽고 있습니다. 네. 자, 민이지님께서 이미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살짝 놀랐지만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개인적으로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헤헤. 제가 괜히 막 뿌듯함. 감사합니다. 이 이미지가 뭐냐면 이제 팟빵 메인에 걸어주실 때 담당자 분께서 이미지를 직접 만드셨어요. 네. 아니 저희한테 예를 들어 우리가 팟빵 메인에 걸어줄 테니 이런 사이즈의 이미지를 만들어 와라. 맞아. 사실 애플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네, 애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애플 둘러보기에 크게 뜬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지 달라 그래가지고 이미지 저희가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또 드릴 건데 근데 뭐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직접 만들어가지고 올려주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고, 근데 이미지를 또 폰트도 그렇고 배경 이미지를 딱 저희 그 지막스 느낌에 맞게 진짜 딱 맞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뿌듯했죠. 감동받았어요. 그때. 혹시 그 이미지가 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캡처를 해놨으니까 와서 한번 보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같은 내용을 이제 유튜브에도 올렸었는데 거기에 저희의 유튜브 댓글 가장 열심히 달아주고 계신 경원킴님께서 경하드리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100회 특집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 100회, 101회에 걸친 두 녹음이 다 지금 1시간 반 가까이. 고봉밥으로 말아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고봉밥인데 왜 말아요? 밥을? 고봉밥으로 퍼드리고 있으니까. 네. 아니 나는 꽃배기로 말면은 꽃배기로 마는 거고 고봉밥이면은 퍼담는 거지 왜 고봉밥을 말아? 라고 아까도 생각했는데 두 번 말하길래 한번 지적해봤습니다. 네, 한번 지적당해봤습니다. 네. 막둥이 여러분, 오늘의 지막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저희 지막스 채널 많이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지막스를 꾸준히 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네, 저희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아이디 지맥스캐스트 GMAXCAST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는 진짜로 흥미진진한 사연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